나는 꽤 오래 살았습니다. 세월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많은 것을 잃기도 하지만 동시에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을 얻게 됩니다. 젊을 때는 그 사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넓어 보이고 앞으로의 시간이 끝없이 이어질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지고 나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돈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사실 더 자주 무너지는 이유는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난이 가장 큰 불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적어지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애쓰고 더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 경쟁합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 역시 그렇게 살았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긴 세월을 지나 돌아보면 사람을 정말 지치게 만드는 것은 통장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상처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부드럽고 예의도 갖추고 학식도 있어 보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오히려 좋은 인상까지 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시간이 흐르면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큰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대화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고 내가 괜히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서서히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 사람의 대화에는 언제나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도 결국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고 이야기의 끝도 결국 자기 자신으로 끝납니다. 세상의 기준이 자기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자신의 능력 덕분이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주어도 그것은 당연한 일이 되고 누군가가 실수하면 그것은 큰 잘못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자기 중심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좋은 일을 이루었을 때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마치 자신의 일처럼 웃으며 축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축하의 말을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는 젊은 시절 경쟁이 없는 삶은 성장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서로를 보며 배우고 때로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래 살면서 나는 경쟁에도 서로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쟁은 사람을 키웁니다. 내가 지면 아쉽지만 그 과정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더 나아지기 위해 준비하게 됩니다. 이긴 사람도 상대를 존중합니다. 그렇게 경쟁이 끝난 뒤에도 관계는 남습니다. 함께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경쟁이 있습니다. 그 경쟁은 누군가가 넘어져야 내가 안심하는 경쟁입니다. 상대가 실패해야 마음이 편해지고 상대가 뒤처져야 내가 올라간 것처럼 느끼는 경쟁입니다. 그런 경쟁 속에서는 결국 사람을 잃게 됩니다. 겉으로는 성과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마음은 점점 좁아집니다. 내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오래 살수록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만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과 오래 함께 있으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먼저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삶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계속 상처를 입는 관계 속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결국 내 삶의 빛도 조금씩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더 가까이 둘 것인가를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그 선택이 결국 우리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게 할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겉으로는 다 비슷해 보이는데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나도 젊은 시절에는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은 누구나 그럴듯하게 할 수 있고 태도도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좋은 사람과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다가 시간이 지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오래 살아보니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피곤한 날에는 짜증을 낼 수도 있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말이 거칠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늘 같은 모습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살아오며 자주 보았던 첫 번째 신호는 책임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원칙을 말합니다. 공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정의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원칙이 언제 적용되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원칙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 남이 실수하면 엄격하게 판단하지만 자기에게 같은 일이 생기면 상황을 설명하며 이해해 달라고 합니다. 일이 잘 되면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말하고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그런 태도가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은 조금씩 지치기 시작합니다. 말은 늘 옳은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자주 보이는 신호는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을 먼저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는지, 서로가 어떤 기쁨을 나눌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만남을 계산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 마음속으로 계속 셈을 합니다. 작은 도움 하나도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느끼면 서운함이 커집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성실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오래 지속되려면 계산보다 마음이 앞서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준 도움을 모두 숫자로 남겨둔다면 언젠가는 그 관계가 빚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빚이 된 관계에서는 따뜻함이 오래 머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말을 조심하게 되고 무엇을 해주어도 언젠가 다시 계산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드러나는 신호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이 성숙해지면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기쁜 것처럼, 제자가 성장하면 스승이 기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자기에게만 있는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누군가가 앞서 나가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의 말을 건네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성공이 오래 빛나지 못하도록 작은 흠을 찾아내려 합니다.
이것은 경쟁과는 다른 감정입니다. 경쟁은 서로의 실력을 높여줍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하고 다음에는 더 노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기심은 관계를 조금씩 썩게 만듭니다. 그 감정이 쌓이면 결국 주변 사람들도 피곤해집니다.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대화를 나누어도 따뜻함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관계를 쉽게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함께 지낸 친구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직장에서 매일 마주쳐야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멀리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나는 이것을 마음의 거리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되 마음을 모두 맡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기대를 조금 줄이고 상대의 말에 내 마음이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대하되 끌려가지 않는 것, 도와줄 수 있을 때 돕되 내 삶까지 흔들리게 두지 않는 것, 그런 균형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몸과 비슷합니다. 몸이 병에 오래 노출되면 회복이 어려워지는 것처럼 마음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불편한 관계 속에 있으면 어느 순간 사람을 믿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작은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에 더 가깝습니다. 오래 살아갈수록 그 지혜가 우리 삶을 조용히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세상이 넓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계속 생기고 관계가 조금 불편해도 다른 사람을 만나며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힘이 있기 때문에 작은 상처는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사람의 삶의 범위가 점점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일로 만나는 사람도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관계의 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넘겼던 말 한마디가 오래 마음에 남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바쁜 일상 속에서 상처를 잊어버릴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이 더 조용해지고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밤이 되어도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그런 말을 들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쉽게 넘겼을 일도 시간이 지나면 깊이 남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더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사람은 관계의 의미를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내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갑자기 멀어지는 경우입니다.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던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고 형제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특히 어떤 책임이나 돈이 함께 걸리면 사람의 마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서로 웃으며 지내던 형제들이 부모가 떠난 뒤에 재산 문제로 갈라서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돈 때문에 다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마음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서운함이나 비교하는 마음이 그 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돈 때문에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마음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기준을 조금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관계의 숫자보다 관계의 건강함이 더 중요해집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어떤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내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조금 더 넉넉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부드럽게 대하게 됩니다. 그런 관계는 우리 삶을 넓혀줍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다릅니다. 만날 때마다 마음이 조심스러워집니다. 말을 하나 하더라도 괜히 오해를 살까 걱정하게 되고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생각나고 다음에 만나면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미리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관계 속에 오래 머물면 사람은 점점 자신답게 살기 어려워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로워질수록 관계에 더 쉽게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신의 길을 가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집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잘못된 사람에게 향하면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겉으로는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나누어도 따뜻함이 남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더 고립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힘든 고독입니다. 혼자 있는 외로움보다 함께 있으면서 느끼는 외로움이 더 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선택하는 기준이 단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조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첫째는 내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내가 약한 모습을 보여도 비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관계라면은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집니다. 사람의 삶은 결국 관계 속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때 우리는 늙어가면서도 삶의 의미를 잃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한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라도 매일 듣는 말과 매일 만나는 태도 속에서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이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온화하고 넉넉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자주 화를 내고 세상을 불신하게 되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갑자기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변 환경이 천천히 그 마음을 바꾸고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늘 불평을 하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우리도 세상을 불평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어느새 우리도 비슷한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조용히 영향을 받습니다. 강한 바람이 아니라도 오랫동안 부는 바람은 바위를 깎아냅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의 말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되는 태도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관계를 선택하는데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을 모두 판단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피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나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나는 어떤 말 앞에서 침묵할 것인가? 어떤 행동 앞에서 한 걸음 물러날 것인가? 그런 기준을 스스로에게 세워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늘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오래 머물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 이야기에 끌려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듣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 한마디를 보태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 무너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조용히 미소를 짓고 다른 이야기를 꺼내거나 자리를 부드럽게 떠나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대를 조금 내려놓는 일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힘들 때 먼저 알아봐 주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여유가 없고 어떤 사람은 애초에 그런 마음을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서운함도 함께 줄어듭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친절, 내가 할 수 있는 배려, 내가 지킬 수 있는 마음의 평온 말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배워야 합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인연은 한 시기에 우리 삶을 지나가고 그 역할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나쁜 일은 아닙니다. 계절이 바뀌듯 관계도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 속에서 마음을 원망으로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멀어졌다면 그 시간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조용히 돌아보면 됩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언가를 남깁니다. 기쁨이든 교훈이든 혹은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할 마음이든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정리한다는 말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차갑게 끊어내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이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쉴 수 있어야 사람은 다시 따뜻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평온을 필요로 합니다. 젊을 때처럼 끝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갈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내 마음이 맑아지는 사람, 함께 있으면 숨이 편해지는 사람, 그런 몇 사람과 조용히 시간을 나누는 것이 훨씬 큰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이 무엇인지 다시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통해 위로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가 긴 세월의 피로를 풀어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면서 결국 한 가지를 자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삶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물음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돈도 중요하고 이름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 모든 것을 얻으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 역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더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길어지면 생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따뜻한 몇 가지라는 점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화려했던 순간보다 조용했던 시간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던 밤, 큰 말은 없었지만 서로 마음이 통하던 순간, 그런 기억들이 이상하게 마음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 사람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무엇을 더 가지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느냐를 더 크게 느끼게 된다고 말입니다. 많은 것을 얻었어도 마음이 거칠어지면 그 삶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따뜻하면 삶은 생각보다 고요합니다. 특히 사람 사이의 관계는 그 차이를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외로움이 남아 있습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 있지만 진심을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많은 인연이 없더라도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몇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 삶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은 훨씬 단단하고 평온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넓히기보다 마음을 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는 삶은 생각보다 피곤합니다. 대신 몇 사람에게라도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삶이 훨씬 오래 따뜻합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으로 연결될 때 가장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조그만 생각을 바꿔보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누군가가 힘들 때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있었는지, 누군가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준 적이 있었는지,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조용히 비추어 줍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때로는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나 역시 그런 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 사는 삶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사는 삶은 결국 다른 길로 흘러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나는 이제 삶의 끝이 어디쯤인지 어렴풋이 느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남을까 하고 말입니다. 거창한 이름이 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문득 이런 말을 해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람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던 사람이었다고,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던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젊음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강했던 몸도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러나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관계를 선택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말보다 마음을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이 너무 차갑다고 느껴질 때는 너무 가까이 서 있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예의를 지킬 수 있고 그 거리 속에서 마음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길어 보이지만 돌아보면 아주 짧은 여행과 같습니다. 그 여행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흔적은 결국 따뜻함입니다. 그 따뜻함이 남아있다면 우리의 삶은 조용하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